안녕하세요. 류용수 법무사입니다.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채무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보정공고입니다. 아무리 법무사 사무실에 위임했다고 하더라도 그 법무사 사무실에서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. 이 채무자들도 적극적으로 많이 시간을 들이셔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러면 요 보정공고가 없이 바로 개시 결정이 나고 그리고 인가 결정까지 받을 수는 없느냐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, 있습니다. 저도 수많은 개인회생 파산 사건을 하면서 물론 대부분 보정공고가 나오면 그 보정공고에 따라서 보정을 하고 이제 개시 결정을 받는 게 대부분이긴 한데요. 근데 간혹 한 번씩 보정공고 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끝까지 마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지 보정공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개인회생 개시결정, 인가결정까지 받을 수 있을까? 당연히 까다롭겠죠. 우선 첫 번째, 법원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미리 다 잘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회생 파산을 전문으로 많이 하시는 사무실 같은 경우는 특히 그 관할 지방법원의 사건들을 대부분 담당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는요, 뭐가 보정 나올지 다 알아요. 그걸 알고 미리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는 거죠.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. 그 관할 지방법원은. 물론 관할이 다른 경우에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관할이 같은 경우에는 그 양식이라든지 그리고 제출하는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대동소이해요. 그래서 미리 다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하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회생 신청서. 이 신청서 안에는 채권자 목록, 그리고 변제 계획안, 그리고 재산 목록, 수입 및 지출 목록, 뭐 등등 이런 신청서를 잘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법원에서 별다르게 태클 걸지 않도록.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대리인 사무실의 그런 경험과 실력이 많이 좌우를 하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개인회생 신청서를 잘 작성을 해서 법원에서 혹은 회생위원이 딴지 안 걸도록 잘 작성을 해서 제출하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변제율입니다. 그러니까 변제율이라는 것은 내가 총 채무액에 대비해서 내가 36개월 동안 갚는 돈의 비율이죠. 요 변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법원에서는 태클을 걸지 않습니다. 그 이유가 법원은 채무자 편이 아니에요. 물론 채권자 편도 아니고요. 하지만 중립적인 입장에서 아니 변제율이 뭐 2%다, 3%다 이러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게 채권자 입장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적정 수준에, 이 적정 수준이라는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이나 도박이나 코인 이런 걸 많이 한 경우에는 좀 변제율을 높여야 되겠죠. 근데 이런 게 없다고 한다면 뭐 한 10% 이상만 해도 통과될 수도 있고요. 그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위임하신 법무사 사무실의 법무사님이랑 잘 상담을 하셔가지고 정하셔야 되겠죠. 이 변제율을 적정 수준으로 해서 내면 특별히 보정공고 없이 개시결정, 인가결정 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 조건, 그러니까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미리 알고 그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서 첨부를 해서 제출하고요. 그리고 채권자 목록, 변제 계획안, 수입 및 지출 목록, 재산 목록 이런 개인회생 신청서를 잘 작성을 해가지고 또 제출을 하고요. 마지막으로 변제율을 적정 수준 이상으로 제출을 하면 개인회생 채무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싫어하는
보존 권고 없이 통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예,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보존 권고 없이 바로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류홍석 법무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